여러분 반갑습니다. 배당주 주식 유튜버 황금거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기분이 좋으실 것 같네요. 일단 나스닥이 3%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아니, 경기 침체라면서 인플레이션이 심하다면서 그런데 지수는 올라갔어요. 세상 망할 것 같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6월 하락장을 경험해 보셨겠지요. 시간은 흐르니까요. 손절도 하고 인버스를 매수하고 SOXL을 매수하지 않은 사람은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좋지 않을 땐 뉴스에 시장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내용만 이야기가 나옵니다. 답글도 마찬가지였지요. 3배짜리 레버리지 잘못 들어가면 죽는다는 표현도 나오기도 하고 SOXL을 매수 혼자 많이 사서 부자 되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저의 멘탈은 유리지만 강화 유리입니다. 튼튼하죠. 매일 영상을 올리고 싶지만 요즘 체력이 떨어져서 바로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아무튼 SOXL이 전날 크게 하락을 했었지만 어젯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잘 나오면서 고성장 대형 기술주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덕분에 SOXL도 하락했던 만큼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10일 하락했을 때 어쩌면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었네요. 마이크론의 실적 전망이 하향되자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보았기 때문에 SOXL의 주가가 크게 빠졌는데요. 나스닥보다 SOXL이 더 크게 하락했습니다. 마이크론이 주가가 내려가면서 반도체 관련 주식들도 함께 손을 잡고 내리는 거지요. 함께 왜 내렸을까요? 반도체 수요가 낮을 것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놓고 왜 오늘은 올랐나요? 이미 며칠 동안 하락한 것은 이 내용을 예상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주식을 할 땐 선 반영을 이해해야 합니다. 회계사가 재무제표를 잘 읽으니까 주식 투자를 잘할까요? 재무제표는 지난 영업 실적이기 때문에 과거의 데이터입니다. 물론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 반영하는 주가를 보며 우리는 투자를 해야겠지요. 결국 주식 투자는 인간이 하는 것이라서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투자의 대가 하워드 막스가 말했듯이 인간의 심리가 지배되기 때문입니다. 인플레가 정점인지 아닌지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한 것이 아닙니다. 오를 땐 오르는 이유를 붙여서 주가를 올리고 내릴 땐 내리는 이유를 붙여서 주가를 내리는 것이 시장이지요. 주식은 시장이 우리에게 수익을 주는 거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결국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야 증시가 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황금 거북이가 째려보고 있던 GS 리테일 주식입니다. 오늘의 투자 체크 포인트는 실적 발표된 내용을 참고해야겠지요. 유통 관련 주식이고 52주 최저가에서 조금 오른 모습이네요. 하지만 주가는 여전히 많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배당 주식인데 배당률이 높고 배당이 증가하고 있어요. 시가총액 3조에 가까운 대형 주식이네요. 일단 주가가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하락 추세의 상단에 붙어 있는 모습인데요. 이 하락 추세를 깨고 올라가야 하는데 못 깬다면 주가가 추가 하락도 할 수 있지만 현재 주가 자체가 낙폭 과대한 상태입니다. 고점 대비 42% 하락했다는 것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주가가 흘러내렸는데 황금 거북이가 좋아하는 목표 주가 하락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목표 주가가 내려갔는데 왜 좋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지요. 제목만 보면 아쉽습니다. 뭔가 아쉬워요. GS 리테일 투자 부담으로 아쉬운 2분기 실적 목표가 12% 하향. 제목만 보면 GS 리테일 주식의 매도 단추를 눌러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내용은 더 심각하네요. 쿠켓 손실 증가, 퀵커머스 투자 비용의 증가로 영업 적자 670억, 완전히 많죠. 실적 부진이 된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면서 대신증권 연구원이 말씀하셨습니다. 투자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새벽 배송, 전국 택배 등 사업을 철수했답니다. 10일 뉴스만 보면 어려워요. 하지만 9일 뉴스를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영업손실 670억도 났다는데 전체로 보면 영업이익입니다. 원래 회사가 규모가 크면 모든 분야를 잘 하는 건 아니죠. 퀵커머스 분야에서 손실이 발생했어도 슈퍼 사업 매출은 전년보다 더 증가했고 호텔 매출액도 거리두기 제한이 풀려서 매출액이 상승했답니다. 전체 규모로 보면 매출액은 23%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77% 증가했다는 거지요. 이런 실적이 나오니까 다음날 급박하게 목표가 하락 리포트를 내보내는 겁니다.
GS 리테일의 재무제표 볼까요? 일단 어려워 보이나요? 매출액이 상승하는 추세라면 괜찮은 겁니다. 물론 2020년에는 특수한 케이스로 매출액이 감소를 했으나 2021년부터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했지요. 영업이익도 순조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2022년 영업이익이 감소했기 때문에 3분기 실적도 확인해봐야 될 것 같네요. 어찌되었든 5년 영업 당기순이익은 걱정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연구원들이 자기 시간을 들여서 개인 투자자들 보시라고 리포트를 쓰겠어요? 내가 이 종목을 못 샀으니까 조금만 더 주가를 빼달라는 의미입니다.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목도 좋은 부분은 빼서 올려야겠지요. 쉽게 말해서 증권사가 이 주식을 매수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좋은 실적을 갖고 있는 좋은 주식은 결국 상승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주가가 배신할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요. 이제 GS 리테일을 정리해 볼까요? 2019년 저점이 33,000원으로 지금 주가보다 훨씬 높습니다. 저평가 구간이기도 하고 저점 구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연금을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도 2021년 말에 34,400원에 900억 이상을 매수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3850원에 300억을 추가 매수했지요. 우리가 지금 매수를 한다면 국민연금공단보다도 더 싸게 매수하는 겁니다. 내 계좌에 예수금이 여유롭다면 말이죠. 아무튼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위주 매출이라 별을 3개만 줬습니다. 재무제표나 배당지급은 매우 훌륭하네요. 국내 위주 사업에서 벗어나야 좋은 성장을 할 수 있겠죠. 다양하게 시도를 하는데 잘 되는 건 아닌가 봅니다. 그동안 조정다운 조정이 없이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가 상승하다가 어제 좀 빠졌던 상태입니다. 그래도 오늘은 상승을 많이 보이고 있네요. 아직도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있다는데 침수 피해 없으시길 기원합니다. 목표가 하락 리포트의 속뜻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호구가 덜 되겠죠.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고요. 황금 거북이에게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금 거북입니다.